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불교의 핵심인 공사상이 양자역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카이스트 연단에 오른 것은 진우 스님이 처음입니다. 동국대학교가 202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박사 150여 명, 석사 780여 명, 학사 1,900여 명 등 모두 2,900여 명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지난해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는 탐방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정사가 전년보다 40만 명 늘었고 백양사는 28만 명, 법주사는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BBS 지방사 중 가장 먼저 전파를 쏜 BBS 부산이 개국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신임 사장 원허스림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함께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핵 정국 속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에서 배제될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과학의 산실인 카이스트에서 양자역학과 중도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종교 지도자가 강연한 것은 처음으로 이 진우 스님은 불교의 공사상과 양자역학이 일맥상통한다며 이 선명상이 연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다양한 학문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교수 대상으로 여는 프로그램 매세월 서연 특강 연단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섰습니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의상의 법성계와 해인도를 통해서 본 양자역학과 중도라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진우 스님이 미국 예일대 등에서 명상을 주제로 강연한 적은 있지만 과학 분야 석학들을 대상으로 양자역학과 불교 사상의 접점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불교와 양자역학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늘 오늘은 이제 양자역학의 중첩이라든가 얽힘이라든가 또 불확정성 관측자 입장 또는 뭐 이중순리 실험 이런 뭐 스웨딩 고양이 실험 같은 이런 통해서 본 그 화엄 사상 그리고 이 법성계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연기법과 양자역학의 얽힘, 색즉시공과 파동 입자의 이중성, 유식론과 관찰자 효과, 재익무상과 불확정성 원리 사이에서 공통점을 끌어냈으며 양자역학과 불교 핵심 공사상이 일맥상통한다고 설했습니다. 특히 법성계의 제법 부동 본래적, 본래 거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개송을 통해 진공의 개념을 도출하고 나아가 불교적 깨달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불이중도 두 가지 분별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두 가지 분별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파장이 되고 거기가 바로 진짜 진공이 되고 거기에서 생멸이 사라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침,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강연 후 양자역학 전문가 김갑진 교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학을 하면 즐거울 수 있을지를 묻자 진우 스님은 선명상 수행을 권했습니다. 스님은 즐거움이 생기면 그 에너지만큼의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해 그 진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 무엇을 하든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럼 능률이 더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다 일단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선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은 교내 명상연구소를 통해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체계적인 명상 연구와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가 이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 명상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카이스트야말로 과학을 하는 곳이야말로 명상을 더 열심히 해서 마음을 편안해하고 그 세상 이치를 깨우칠 때 더 우리 이 다른 데 흔들리지 않고 진우 스님은 앞으로 양자역학 연구자를 불교계에 초빙해 선명상과 과학의 만남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동국대학교가 2025학년도 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식은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인데 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요즘 졸업생들은 어떤 꿈을 안고 사회로 나가게 될까요? 이 나라의 주인공이기도 한 최유리 기자가 이 졸업식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주황빛 학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차례차례 무대 위로 오릅니다. 졸업장을 받기까지 밤을 지새우며 노력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졸업생들은 서로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고 보는 이들은 환호성과 박수갈채로 격려합니다. 가족,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사 1934명, 석사 787명, 박사 156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교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은 19명, 우수한 성적을 자랑한 성적 우수상의 영예는 14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4년간 학교 생활을 마무리한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는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학업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끌어간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국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주인공 정신과 동국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종립대학교의 졸업생답게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팔정도와 정각원 등에 모인 학생들은 얼싸안으며 환호를 지릅니다. 경제 한파와 취업난 속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학사모를 공중으로 날리며 졸업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뭔가 취업 부담감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좀 내려놓고 뭔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민수 수고했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야 하는 졸업생들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졸업생들은 친구, 가족들과 함께 교정을 거닐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가 하면 학교 곳곳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저희가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싶어서 좀 이따가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관도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사진도 한번 찍을 것 같고 대학을 다니면서 제 삶에 대한 방향도 찾을 수 있었고 사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어려움은 있어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새롭게 맞이할 생활도 잘 이겨내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새내기 때부터 친했던 동기들이랑 같이 졸업을 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새로움도 있지만 이제 사회에 진짜 혼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에 하지만 동국대학교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단단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졸업을 했는데요. 기대와 희망을 품어야 하는 졸업이 요즘 대학가에서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평가 탑10을 이루고 새로운 전법의 역사를 써낸 동국대의 졸업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정월 대보름날에 한 해 평안을 발언하는 사천왕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는 그제 일주문에서 을사년 새해맞이 길상성취 사천왕제를 열고 불자들의 호법신장인 사천왕에게 연불기도와 축원을 올리며 사찰 수호와 신도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사는 신도들에게 사천왕상 다란이를 나눠주고 의식에 참여한 사부대중에게 찰밥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회주인 송천 돈명대종사 초청 특별대법회가 그제 은혜사 6화원에서 봉행됐습니다. 특별대법회에는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한 본 말사 스님과 신도들은 물론 이만희 국회의원,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종사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명대종사는 법어에서 임진왜란 당시 스님들의 희생으로 영천성 수복이 이뤄진 호국불교의 역사를 강조하며 불자들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살고 밤에는 전투하러 가고 그 난리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 영천은 성을 제1번으로 수복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영천이 제1 호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고 산다 이 말이지. 대종사는 또 은혜사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2,300여 점과 은혜사 소장 괴물의 국보지정 추진 상황을 소개하며 불교 문화 발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대구 군부대의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해했습니다. 그제 경내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열린 기원법회에는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최기문 영천시장, 박봉규 유치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구 군부대의 영천 이전을 부처님께 기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덕조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로 영천 시민의 노력과 기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홍보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유치 성공 구호를 외치며 법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대구 도심의 군사시설 이전지 후보로 영천시를 비롯한 3곳을 선정했으며 대구시는 다음 달 초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BBS 불교방송 지방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전파를 쏘아올린 BBS 부산이 올해로 개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국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롭게 이끌어 나갈 사장으로 원허 스님의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참석자들 모두가 지난 30년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BBS 부산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BBS 부산 불교방송이 부처님 법음을 방송으로 전한 지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이후 경남까지 방송 영역을 확대하면서 부산 불교방송은 불자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800만 시도민들에게 친근한 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개국 30주년 기념식은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불교방송 후원자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BBS 부산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수불 스님에 이어 사장으로 취임하시는 효명 스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국 30주년인 2025년 BBS 부산 불교방송이 부산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신사옥 건립불사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 기념식에는 부산 해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의 부산 불교방송 사장 취임식도 함께 열려 격려와 응원의 박수도 이어졌습니다. 효명 스님께서 나보다도 더 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진작부터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권했을 적에 안 할까봐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참 해주시겠다 하는 마음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모임을 보니까 제가 잘 추천하고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원허 스님은 2030년 부산 북항 신사옥 시대를 준비하며 전통문화로서 불교적 가치를 알리고 MZ세대와의 소통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시대를 이끌 바통을 이어받아 변화에 발맞추며 지역민들과의 상생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BBS 부산불교방송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국의 개념을 넘어서 부산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불교의 가치를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전달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참석자들도 부산 불교방송이 극단의 정치 상황과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이웃을 보듬고 안아주는 종교방송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불교방송이 우리 부산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데 빛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크게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개국 30주년과 우리 원허 스님, 효명 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들의 금년 한 해 부처님의 자리가 널리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포교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다루는데 앞장서온 부산 불교방송.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30년을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뉴스 속 뉴스 BBS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삼각 공조 유지, 그리고 대북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지만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세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리더십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공식 문서에 담았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そして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日米が連携し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칭하면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 채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서거나 북한의 ICBM 등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측면을 어느 정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북한의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f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not only him but other people throughout the world where there seem to be difficulties, I think that's a tremendous asset for the world, not just the United States. 북한은 미일 정상회담 하루 만에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핵무력을 고도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힘의 우위를 숭상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는 것이 정답.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가측성 리더십으로 인해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격변의 시기가 도래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패싱론에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북핵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5년 만에 4천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을 제외한 22개 국립공원의 지난해 탐방객 수가 4,065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조계종이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시행하며 전통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탐방객 수 1위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난해 700만 명이 찾았고 오대산 국립공원은 한 해 전보다 30% 넘게 증가해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오대산의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영향으로 한 해 전보다 40만 명이 증가한 약 14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내장산 백양사 방문객도 전년에 비해 28만 명 증가했고 속리산 법주사도 12만 명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 탐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